당뇨병 위기 인구 1,500만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5, 60대는 이미 2명 중 1명은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TV를 보면 눈이 흐려 보이고 소변이 탁해진 것 같지는 않나요? 아니면 밥을 방금 막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고 밥 먹은 후에는 또 잠이 전보다 많이 쏟아지지는 않나요? 한번 시작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당뇨병. 당뇨병은 아직 현대의학으로는 정말 멀고도 어려운 길입니다. 당뇨는 사실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많이 중요합니다. 일상이 바뀌면 몸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명드리는 당뇨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에 따른 합병증, 당뇨병 소문의 진실 등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자 보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6명 중에 1명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당뇨는 어떤 병일까요? 말 그대로 우리의 소변에 당이 있는 것입니다. 소변에 당이 있으려면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정상보다 농도가 높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기에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당뇨병도 그냥 당뇨병이 아니라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특이형 당뇨병, 이렇게 당뇨에는 증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가 높으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데 여기서 포도당이 물귀신 같은 특성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는 못 나가고 물을 끌고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소변량이 많아지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먹었는데 소변으로 영양분이 나가버리니 허기가 집니다. 이로 인해 자꾸 먹어도 계속 허기가 지고 물을 또 많이 마시게 되는 이걸 삼다증이라고 부릅니다. 즉 다녀, 다음, 다식을 삼다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당뇨병을 성인병이라고 해서 40대에 생기는 병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10대 30대 사이에서도 자주 보이며 이제 소아당뇨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2030의 당뇨병은 최근 들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0대는 40% 정도, 30대는 30% 정도 과거 10년 전보다 증가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에는 어떤 합병증이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눈망막에 실핏줄이 터지는 등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거나 심하면 실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투석을 하거나 신장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신경에 합병증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심혈관 질환이라 불리는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 질환 같은 합병증들이 생깁니다. 합병증이 있는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때까지 자신이 당뇨병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3분의 1이 될 정도로 소리 없이 찾아오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니 의심 증상을 알면 치료가 빠르겠죠?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당뇨를 의심할 수 있는지 지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 아무 증상이 없이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당뇨병을 예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당뇨는 유전이다 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병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형 당뇨병입니다. 2형 당뇨병의 경우 부모 중 1명이 당뇨병이 있을 경우 자식이 걸릴 확률이 2배가 됩니다. 둘 다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4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고로 유전적인 성향은 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걷기보다는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단 대신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등 운동 부족과 식이 요인 등과 같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뇨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본인의 노력으로 당뇨병을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만은 당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만과 동반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인슐린 작용이 저하되고 혈당이 상승되고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마른 사람은 당뇨병이 안 생길까요? 비만은 인슐린 작용의 문제인 인슐린 저항성과 관계되고 마른 사람이 생기는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른 사람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으니 말랐다고 방심할 수 없는 것이 당뇨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식습관은 당뇨 환자든 아니든 중요한 식습관이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재료를 알 수 있는 음식입니다. 즉 눈으로 음식을 보았을 때 뭐로 만든 건지 알 수 없는 가공식품은 피하시고 재료를 알 수 있는 신선한 음식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총천연색의 식단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인몰컬러라고 색깔을 더 먹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판에 놓여있는 음식들의 색깔이 다양하면 골고루 드시고 계신 겁니다. 라면을 먹더라도 그냥 끓이는 것보다 파와 계란을 넣어서 다양한 색채로 드시는 것입니다. 다양한 색채로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삼백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백은 흰 설탕 플러스 소금, 흰 쌀밥, 흰 밀가루를 의미합니다. 다만 현미나 잡고기 속에서 안 받는 분들은 백미를 드셔도 괜찮지만 양을 줄여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식후 과일을 자주 먹는 것은 당뇨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과거의 과일에 비해 요즘 과일들은 당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서양에서 영양학하는 분들은 요즘 과일을 나무에 달려있는 달달한 간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 과일도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당뇨병 환자는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측정해보고 양을 가늠해보시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후식 개념의 양이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생선과 육류를 먹고 밥을 먹는 경우와 밥을 먹고 생선이나 육류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를 비교해보니 생선과 육류를 먼저 먹고 밥을 먹는 경우가 혈당이 덜 오르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뒤로 미루게 되면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이 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샐러드, 고기,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해 주시면 됩니다. 식전빵을 주는 곳이 있는데 그럴 때는 나중으로 미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에 대한 진실입니다. 당뇨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은 밥, 전분, 감자 3콤보의 카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혈당을 올리는데 문제가 되지만 카레 안에 있는 강황의 당뇨병을 예방하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레를 먹을 때 전분을 많이 넣는 건 안 좋지만 카레 그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력이나 비만 없이 갑작스레 발발한 당뇨는 췌장암의 신호이다 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연세가 많고 갑자기 발발한 경우 아주 일부가 췌장암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만일 경우 췌장이 숨어있어 초음파 검사에도 잘 보이지가 않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는 치매를 불러일으킨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당뇨와 치매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연관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치매가 인구 1000명당 9명 정도 생긴다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1000명당 10명 정도 생깁니다. 둘 다 발병 메커니즘에 있어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뇨 환자들 중에서 혈당 조절을 너무 철저히 하다 보니 저혈당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뇌세포가 조금씩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당뇨병 환자분들의 경우 너무 철저하게 당뇨를 관리해서 저혈당이 생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아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뇨를 걸린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후반부에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다음으로 당뇨라면 반드시 끊어야 하는 음식들입니다. 당뇨 환자가 반드시 끊어야 할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인공감미료입니다. 설탕이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사탕수수를 정제해서 모든 영양소를 파괴한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이렇게 설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다음으로 등장한 것이 요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당류 제로인 다이어트 탄산음료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인공감미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스테비아 잎을 갖다가 썰어서 이거는 몸에 좋다고 만들기까지 합니다. 근데 설탕보다 600배 정도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화학 첨가물인 스테비아가 상식적으로 우리 몸에 해가 전혀 없을까요? 우리 신경계가 이런 인공감미료들을 받아들일까요? 설탕조차도 전에는 없었던 당뇨와 모든 심혈관계 질환들을 야기하고 있기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감미료를 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싸고 단맛을 중독시킬 수 있으니까 나온 게 바로 인공감미료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규모로 연구한 프랑스 연구 실험에서 인공감미료 섭취자들은 암 걸릴 위험이 최대 13%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는 눈속임을 위한 거고 성분 함량표에 탄수화물 양을 보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은 당질입니다. 즉 설탕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게 설탕이며 식이섬유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채소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라는 말에 현혹되어 인공감미료들을 먹어도 괜찮다고 매일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인공감미료가 오히려 몸을 더 해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잘못된 정보에 제발 속지 마세요. 홈쇼핑 많이 보시나요? 특히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는 곳에서 겁주는 게 바로 혈당입니다. 혈당은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의 수치를 의미합니다. 근데 마치 공복혈당은 반드시 100 이하가 나와야 되고 식후혈당은 150에서 200 정도가 나와야 정상이고 200이 넘으면 정말 무서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처럼 겁을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파는 게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당뇨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공식품에서만 벗어나면 됩니다. 즉 설탕, 가짜당, 인공당 그 다음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튀긴 음식과 정제된 탄수화물들인 빵, 라면 등에서 말입니다. 말만 들어도 군침이 돌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정말 참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줄이면 자연스럽게 당뇨는 예방이 됩니다.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로는 절대 당뇨를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채소 과일식을 30일 동안 아침에만 드셨을 때 우리 몸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인공감미료, 가공식품, 단백질 이러한 것들만 안 들어와도 채소 과일은 소화시키는데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과일만 매일 아침 한 달만 섭취하셔도 당연히 비타민C가 넘치니 피부도 좋아지고 변비도 예방이 되고 당연히 모든 만성질환들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원래 갖고 있던 자연치유의 힘입니다. 또 병원 가서 인슐린 투약 받고 계신 분들 3개월만 채소 과일식으로 못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300이 당연히 넘습니다.
몸이 치유되는 과정 중에도 300에서 400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내에 점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잘못된 건강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영상에 나온 이야기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어있는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된 기능식품들이 공복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는 췌장이 가장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공복에 먹었을 때 소화 에너지가 많이 들어 결국에는 장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소식과 장수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단백질 동물성 식품과 죽은 음식들, 가열한 음식들을 조금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만 이렇게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을 매일 아침에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죽어있는 음식 대신 살아있는 음식을 매일 아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당뇨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립니다. 생활습관병은 당뇨병 이외에도 대표적으로 암,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비만증 등을 모두 생활습관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본 이 병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현대인을 괴롭히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즉,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이런 병들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식습관, 운동습관, 수면습관 등을 합하여 생활습관이라고 합니다. 이를 알기에 잘못된 자신의 생활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행동까지 이어지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당뇨병은 비만과 함께 많은 생활습관병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병입니다. 당뇨병과 비만은 특별한 증세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비만과 당뇨병은 진단 초기에 있어서 무엇보다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 자세만 올바르게 한다면 생활습관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 당뇨병은 저주가 아닌 하늘이 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당뇨병에 걸린 다음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여 생활습관이 달라지면 겪게 되는 좋은 점 4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입니다. 조화로운 생활습관은 많은 질환을 예방할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추천하는 식생활, 운동요법, 평화로운 마음가짐, 충분한 수면 등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핵심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각종 성인병 예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암,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비만증 등 모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당뇨병의 치료는 당뇨병 하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당뇨병을 진단받은 후 개인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신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규칙적인 생활에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화로운 생활 습관은 일의 효율성까지 높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은 일의 능률까지 극대화해주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가족 건강지킴이가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가족 구성원 중 어느 하나가 당뇨병에 걸렸다고 해서 가족을 귀찮게 하는 병이 아닙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가족 모두에게 전파시키셔서 당뇨인 여러분이 가족 건강의 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이처럼 당뇨병 극복은 바로 당사자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뒤돌아보시고 지금 당장 결심하세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가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뇨에 걸렸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처럼 평소 놓칠 수 있는 건강 정보 찾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함께해요.